안녕하세요. 서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성철 교수입니다. 이 K-means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머신이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학습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K-means를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K-means는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의 가장 파퓰러한 알고리즘이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라벨이 없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unsupervised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means의 기본 컨셉은 이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이 데이터가 어떠한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지를 찾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링이 이 데이터 존재하는지 인간이 먼저 주어줘야 되고요. 사실은 로봇이 하나하나 증가시켜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인간이 어느 정도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링을 바탕으로 각각의 데이터와 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보통 유클리언스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가 이 클러스터랑 가장 가깝구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 클러스터, 이 그룹에 속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각각의 클러스터의 센터, 즉 만약에 여기에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의 여기 가운데 요거와 우리가 주어질 데이터 포인트와의 요 거리를 계산을 해서 어떤 그룹과 가까워 라고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요 클러스터에 포함이 되면 이 그룹은 좀 커지겠죠. 그 말은 새로운 센터가 생성이 되고 요 센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각각의 데이터들에서 가장 가까운 얘를 찾게 됩니다.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K-means라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means 클러스터링은 대표적인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이고요. 보통 클러스터링에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요 센트로이드, 각각의 클러스터의 센터, 이걸 우리는 센트로이드라고 부르고요. 요 센트로이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떤 센트로이드랑 가까워 라고 그거를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의 이 데이터를 그 그룹에 할당하게 됩니다. 그게 K-means 클러스터의 컨셉입니다. 그 컨셉을 바탕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K-means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K-means 알고리즘이 과연 무엇인지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지에 대해서 이 K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그룹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K가 2인 거고요. 만약에 세 개의 그룹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K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목표한 그룹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적절한 데이터들을 더 주셔야겠죠. 그거를 우리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N개 정도, 뭐 100개일 수도 있고 1000개일 수도 있고 10,000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기본적인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제 로봇이 이제 적절하게 그 그룹을 나누는데, 그러면 그 그룹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센트로이드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 센트로이드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룹이 있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K2, 즉 그룹이 두 개라고 치면 이 그룹의 가운데 점을 센트로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지금은 우리가 그룹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 데나 두 개의 점을 찍으시면 그게 K2일 때문에 이게 센트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룹이 K개다. 그러면 K개의 센트로이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그룹이 3이면 센트로이드가 3개고 그룹이 4개면 센트로이드가 4개. 왜냐면 각각의 그룹에 하나의 센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상황을 놔둔 다음에 각각의 센트로이드와 각각의 포인트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거리 계산은 보통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로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센트로이드와 만약에 여기가 센트로이드라고 치면 1, 2라고 치면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데이터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각각 계산을 한 후 만약에 얘가 가장 가깝다. 그러면 A는 C 그룹이구나. C1 그룹이구나. 만약에 이 얘와 얘 간의 거리 중 이게 더 가깝다. 얘보다 이 선보다 얘가 더 가깝다 하면 얘는 이 C는 C2, 이 센트로이드 2에 있는 그룹이구나.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그룹의 진정한 센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센트로이드를 다시 각각의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해줘서 그 센트로이드를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3, 4, 5, 이 일련의 과정을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그때 이제 진정한 클러스터링이 완료가 됩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가 몇 개의 클러스터를 어떠한 주어진 데이터로 할지 정한 후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 개수에 따라 센트로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센트로이드와 각각의 데이터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가장 적은 거리를 갖고 있는 얘한테 그 데이터를 그 센트로이드에 할당을 하고 그 다 할당이 끝난 후에 이 센트로이드를 다시 재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더 이상 어떠한 데이터도 다른 클러스터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작업을 알고리즘을 끝내면 됩니다. 이제 학습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센트로이드와 실제 주어진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유클리어스 디스턴스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습니다. A는 예를 들면 1,4 첫 번째는 보통 X,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죠. 그래서 1,4 B는 5,1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선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유클리어스 디스턴스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어렵지 않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주면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X끼리 빼주고 Y끼리 빼주고 그 뺀 값에 제곱을 한 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는 게 유클리어스 디스턴스죠. 자, 한번 이 A, B 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볼까요? 자, 5 마이너스 자, X축 5 마이너스 1 우리는 그걸 4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제곱 수와 Y끼리 해볼까요? 1 마이너스 4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가 되고 3의 제곱만 남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4, 4, 16 플러스 3, 3, 9가 되고 얘는 25가 되겠죠. 다음에 이 25에 우리는 루트를 씌우니 25는 5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이 루트는 제곱에서 지워지니 우리는 5. 이 둘 사이의 거리는 5구나 라는 거를 이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계속 사용할 겁니다. 언제 사용한다고요? 네, 포인트와 센트로이드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이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K-means 클러스터 알고리즘에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링을 찾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이거를 실제 한번 예제와 함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처음에 뭐가 필요하다 했죠? 얼마나 많은 그룹을 만들 건지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우리는 이 예제에서는 한번 두 개의 그룹을 한번 나눠보자. 이 빨간색 그룹과 파란색 그룹 두 개로 한번 나눠보자. 해서 우리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2로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자, 이 예제에서는 지금 7개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x1, x2, x3, x4, x5, x6, x7이 우리의 인풋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개의 그룹을 나눌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는 센트로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정확한 센트로이드의 가운데점을 구할 수가 없으니 그냥 랜덤하게 아무 자리에다가 센트로이드를 놔둡니다. 뭐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다 두셔도 되고 여기다 두셔도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여기와 여기, 자, 빨간색 센트로이드는 여기, 파란색 센트로이드는 여기 하고 그냥 아무 자리에다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센트로이드와 이 포인트 각각의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뭘 쓴다고 했죠?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각각의 데이터와 센트로이드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가지고 각각의 센트로이드에서 각각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중 가장 짧은 거리를 갖고 있는 센트로이드한테 그 데이터를 할당을 하면 되겠죠. 자, 한번 우리가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x1과 각각의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죠. x축 3이랑 요 x1에 1이랑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1-3의 제곱승 하고 제곱을 하고 더하기 이번에 y끼리 빼주면 되죠. y에 4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는 4가 되겠고요. 여기는 9가 되겠네요. 그걸 두 개를 더하면 13이 되겠고요. 요거를 루트를 씌우면 이 루트 값은 3.6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2와 x1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볼 필요가 있겠죠. 똑같습니다. x축 여기 1, x1 마이너스 이번엔 4겠죠. 1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다음에 이제 y끼리 자 y 4, x1의 y 4 마이너스 c2의 y가 1 하면 여기는 3, 여기도 3. 근데 우리는 제곱을 하니까 339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우리는 18. 거기에 우리는 루트를 씌우면 요 값은 4.2가 됩니다. 뭐 여기 4.2까지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요 루트 13과 루트 18 중 누가 더 가까운지만 알면 되겠죠. 짧다는 말은 다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x1과 c1 사이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건 뭐죠? 네, x1은 c1과 짧구나. 그러면 이제 x1은 너는 빨간 그룹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x1을 빨간색 그룹에 할당을 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 x1부터 x7까지 할당을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스스로 요 x2와 c1 사이의 거리를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로 구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x2와 c2 사이의 거리를 한번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오랜만에 유클리어스 디스턴스를 하시는 거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네, 만약에 하셨으면 이렇게 2.2, 2.8을 나올 거 됩니다. 맞는지 한번 매칭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길이가 나왔으니 이 x2는 어디에다 할당하면 되겠죠? 네, 2.2가 작으니 x2는 넌 빨간 그룹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휴먼이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x3, 4가 C1과 가까워 라고 얘기하겠지만 로봇은 알 수 없습니다. 눈이 없어요. 로봇은 스스로 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클리어스 디스턴스 다 계산을 하고 거리를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네는 빨간 그룹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걸 또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X5, X6, X7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C1, C2, 센트로이드 1, 센트로이드 2를 각각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짧은 얘한테 그룹으로 할당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작업을 해야겠죠?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왜 옮겨줘야 될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그룹이 두 개로 그려지게 됐어요. 이 두 개의 진정한 센터가 여긴가요? 여긴가요? 아니죠. 이제 여기 각각의 두 개의 그룹의 진정한 센터가 생기게 됐죠. 우리는 이 센트로이드를 옮겨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두 개의 그룹에서 이 둘에서 진정한 센트로이드, 즉 뉴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각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면 그게 가운데가 되겠죠.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K1, 그룹 1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각각의 X, 즉 X1의 X값, X2의 X값, X3의 X값, X4의 X값을 다 더한 후, 자, 데이터 몇 개죠? 4개죠? 그걸 4로 나누면 1.5. 뉴 센트로이드의 값은, X의 값은 한 1.5, 여기쯤에 어딘가에 있겠구나. 여기 1.5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X1의 Y값, X2의 Y값, X3의 Y값, X4의 Y값 얘네 4개를 다 더해준 후 데이터가 몇 개죠? 4개니까 4로 나누면 그거의 평균은 2.75. 한 이쯤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센트로이드 값을 그 적절한 위치로 딱 옮겨주게 되면 이게 새로운 센트로이드 값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C2를 새로운 위치로 옮겨주셔야겠죠. 이거는 꼭 스스로 해보세요. 네, 직접 해보셔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X값 5, 6, 5에서 더하신 후 데이터 몇 개죠? 3개니까 3으로 나눠서 C2의 값은 5.3다. Y값은 4 더하기 4 더하기 3 한 다음에 데이터 몇 개? 3개니까 3으로 나눴을 때 3.7이구나 라고 직접 구하세요. 다 보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구한 요 값을 새로운 위치로 딱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센트로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센트로이드도 찾았고 새로운 데이터도 찾았으니까 끝났냐? 그렇지 않죠. 각각의 센트로이드와 각각의 데이터 간의 거리가 이제는 바뀌었죠. 왜냐? 센트로이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까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X1과 C1 그리고 C2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하셔야겠죠. 유클리언스 디스턴스를 통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하시면 X1은 여전히 C1이랑 가깝네. 그러면 그대로 머물면 됩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 이렇게 여전히 얘는 같구나. 그리고 여전히 얘네는 C2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어떠한 데이터도 새로운 클러스터로 옮겨지지 않을 때까지만 반복하면 됩니다. 네, 운이 좋게도 이 예제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가 다른 클러스터로 옮겨지지 않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K-민즈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요. 수고하셨습니다.